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링크버트라는 논문인데요. 프리트레이닝 랭귀지 모델스 with 다큐멘트 링크스라는 논문이고 2022년 ACL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여기 저자진을 보시면 두 번째 분이 주얼 레스커백 교수님이라고 CS224W 스탠퍼드에서 공개하는 그래프 관련 코스웍을 계속 강의를 해주시고 이쪽 부분으로 지속적으로 논문도 많이 내주시는 엄청 유명한 분이라서 이 논문이 나왔을 때 좀 흥미를 느껴서 리뷰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원분, 오늘은 제가 주로 거의 발표를 하고 나머지 조원분들은 사전 피드백을 한번 저한테 주셨습니다. 먼저 이 논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프 기본 개념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먼저 정보를 표현할 때 일반적인 타블로 형태나 뭐 테이블 형태의 정보 표현하고는 좀 다르게 그래프는 정보를 표현을 합니다. 각각의 개체를 점의 형태로 표시를 해서 어, 점의 형태로 표시를 해서 이 개체를 노드나 벌티스로 부르게 되고요. 이 점들 간의 관계, 그러니까 개체들 간의 관계를 어, 인터랙션이라고 영어로 자주 표현을 하고 또 링크나 엣지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노드랑 링크 그리고 이들 간의 관계 전체를 다 합한 복잡한 구조를 네트워크 또는 그래프라고 부르는데요. 이 그래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어, 노드나 링크의 종류 그리고 그래프의 형상에 따라서 굉장히 분류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그중에 일부 특성을 본 논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링크 종류는 언다이렉티드와 다이렉티드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다이렉트는 이 링크의 방향성이 있는 경우를 다이렉티드라고 부르고 링크의 방향성이 없는 경우를 언다이렉티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이렉티드 예시는 뭐 전화하는 거는 수신인과 발신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전화를 하게 되면 이제 A에서 B로 전화가 가는 링크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D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한테 트위터 팔로우를 하면 뭐 인스타 팔로우를 더 많이 하시겠죠? 어, 또 이렇게 링크가 화살표 방향으로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링크 정의는 사실 뭐를 링크 방향성을 있다고 할 거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이 그래프 관련 기초 지식 자료는 CS24W 코스웍 첫 번째 슬라이드에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발표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 부분에 프리트레이닝 랭귀지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버트나 GPT가 리마커블 퍼포먼스를 내고 있어서 엄청 사람들 이목을 많이 끌고 있는데요. 버트는 정말 언어 모델하면 이제 기본 모델로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떠올리는 모델이 되는데 이 모델들은 기본적으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방식으로 학습을 하게 되고 이 학습 방식은 음, 텍스트 말뭉치로부터 다양한 지식 정보를 인코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이 인코드한 레프레젠테이션을 기반으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일반적으로 수행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방식에는 한계가 좀 있는데요. 지식을 뽑아낼 때 단일한 문서로부터만 단일한 문서 텍스트로만 학습을 한다는 점과 바꿔 말하면 문서 간의 관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모델을
버트가 사용하고 특히 버트가 사용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리미테이션을 어떻게 극복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 문서 간 관계는 리치 디펜던시가 있는데 하이퍼링크나 레퍼런스 같은 것들을 대표적인 예시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 논문만 하더라도 이름이 링크 버튼인데 자연스럽게 버트가 떠오르고 마지막에 있는 레퍼런스에서 버트를 찾아보면 이 논문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얻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를 하나 볼 건데요. 버트에서 사용하는 위키피디아 문서 중에 하나입니다. 워싱턴 DC의 타이덜 바신이라는 장소가 있는데 이 장소에서 내셔널 체리 블러썸 페스티벌이라는 축제를 봄마다 한다고 하네요. 근데 이 문서에서는 없는 정보가 이제 내셔널 체리 블러썸 페스티벌이라는 다른 문서에 가면 좀 더 추가적인 정보를 볼 수 있는데요. 제페니스 체리트리스가 이 체리 블러썸의 주된 나무 종이고 또 더 구체적으로는 요시오 체리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링크버트를 사용하게 되면 이 단일한 다큐멘트뿐만 아니라 링크된 다큐멘트 이 정보까지 같이 학습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링크버트를 직관적으로 얘기를 하면 링크된 지식을 포함해서 학습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근데 링크된 지식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텐데 대표적으로 하이퍼링크가 있고요. 그리고 이 모델이 링크버트 모델이 학습할 때 링크된 문서의 같은 맥락의 부분을 LM 인풋으로 대체해서 사용을 한다고 하고요. 이렇게 하면 버트 죄송합니다. 음, 이렇게 하면 학습 방식에서 뭐 링크버트랑 기존 거랑 차이를 정확히 인지를 못할 수도 있는데 그걸 실험하기 위해서 버트에 있는 버트가 하는 것처럼 단일 문서의 정보를 같이 학습을 한다던가 랜덤한 문서를 연결해서 학습하는 거를 같이 넣었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모델 구조는 이렇게 되는데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큐먼트 간의 그래프를 만들게 되고 그래프는 다이렉티드 그래프로 만듭니다. 이 링크를 설정할 때는 이 링크는 하이퍼링크나 뭐 레퍼런스나 등등으로 설정을 하고 뭐 관계된 문서와 관련된 정보도 추가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LM 인풋을 만들어주는 과정을 거치는데 컨티뉴 컨티뉴어스 어, 랜덤 링크드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LM 인풋을 만들어주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프리트레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서는 다큐멘트 릴레이션 프리딕션이라고 버트에서는 하지 않는 DRP 학습 방식을 추가해서 해주게 됩니다. 음, 먼저 이거는 랭귀지 모델에 대한 거고 프리트레이닝 모델에 대한 거기 때문에 버트에 대한 리뷰가 상당히 논문에 많은데요. 일단 LM 랭귀지 모델은 최근에 어, 다큐먼트
코퍼스를 프리트레인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LM 모델은 두 가지 함수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인코더 함수와 헤드 함수입니다. 먼저 토큰 시퀀스를 받아가지고 벡터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주는 부분이 인코더 함수이고요. 헤드 함수는 이 만들어진 리프레젠테이션을 셀프 슈퍼바이즈드 태스크를 통해서 프리트레이닝을 잘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파인 튜닝 스텝에서 다운스트림 태스크들을 해주기 위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버트에서는 셀프 슈퍼바이즈 태스크를 두 개를 사용을 하는데요. 먼저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과 넥스트 센텐스 프리딕션입니다. 줄여서 MLM, NSP라고 하죠. 먼저 MLM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어, 토큰들이 시퀀스를 받아가지고 일부러 마스킹 처리를 하고 이제 변형된 인풋으로부터 오리지널 토큰을 예측하는 작업이 MLM인데요. 버트에서는 구체적으로 토큰의 15%에 대해서 80%는 마스킹을 하고 10%는 랜덤 토큰을 쓰고 10%는 언체인지드로 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NSP를 좀 자세히 보자면 이 논문에서는 NSP를 인풋 텍스트 세그먼트의 쌍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먼저 A라는 문장 뒤에 B라는 문장이 어떤 문장이 제일 뒤에 올 것 같은지 이 B를 맞추는 태스크가 NSP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NSP를 버트에서 학습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보면 어, 먼저 코퍼스에서 A 문장을 뽑은 다음에 그 다음 세그먼트를 같은 문서에서 뽑아주기도 하고 이제 코퍼스 안에 랜덤한 다큐멘트에서도 뽑아주기도 해서 A 뒤에 뭐가 올 수 있을지 예측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바꿔 말하면 컨티기어스나 랜덤하다고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 모델링 부분인데 아까랑 겹치는 내용이 많지만 한 번 더 모델 부분이니까 언급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버트도 버트와 마찬가지로 셀프 슈퍼바이즈드 트레이닝 프리트레인 방식을 따르고요. 대신 이제 LM에다가 논리지를 포함을 시키겠다. 그리고 NSP 태스크 다큐멘트 링크 인포메이션을 써가지고 NSP 태스크를 인풋으로 넣어주겠다. 아까 그 그림을 좀 더 모델 구조를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음, 먼저 프리트레이닝 코퍼스를 어떻게 볼 거냐 다큐멘트 이 셋으로 보고 링크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이퍼링크로 하거나 관계된 문서들의 정보를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을 링크로 만들어서 넣어주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LM 인풋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 먼저 같은 컨텍스트 윈도우를 링크드
다큐먼트의 인풋으로 대체함으로써 이 LM 인풋을 만들어주는 부분이 제일 좀 이 논문의 독창적인 부분이고, 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버트랑 비교를 위해서 싱글이나 랜덤 다큐먼트에 대한 부분도 추가를 했다. 그리고 MLM 태스크를 수행을 해가지고 이제 그 컨텍스트에 대해서 개념을 학습하는 거라고 DRP라는 거를 다큐먼트 간 관계를 학습을 하는 DRP 태스크라는 걸 만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LM을 랭귀지 모델을 프리트레이닝하는 과정에서 좀 효과적으로 쌍을 만들어서 정보를 사용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링크를 하이퍼링크로 아까 만든다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하이퍼링크는 백그라운드 놀리지를 좀 직접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놀리지를 가져올 수가 있고 프리시전 렐레번스의 프리시전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실험 부분에 나오는데 단순하게 어, 언어 언어적 유사성을 가진 문서를 에 있는 정보를 가져오는 거에 비해서 하이퍼링크가 월등히 뛰어난 학습에 관련된 부분이 있었다고 하고요. 또 이거는 아까 맨 처음 보여드렸던 건데 타이달 바슨이라는 부분에서 뭐 축제에 어떤 나무가 많이 있는지 모르는데 제페니스나 요시느 체리트리라는 부분에 대한 거를 가져올 수가 있고 또 어, 유- 관계된 문서를 가져올 때 시뮬러리티 매트릭을 TF IDF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사용을 해서 탑K 다큐멘트를 가져오는데 이 K를 여기 실험에서는 5개로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버트랑 마찬가지인데 인풋 인스턴스를 만들 때 CLS 토큰 XA, SEP 토큰 XB, SEP 토큰 이런 식으로 스페셜 토큰을 넣어서 세그먼트를 연결을 해주게 되고 음, 버트랑 마찬가지로 코퍼스에서 XA를 먼저 샘플링 한 다음에 이제 XB를 만들어 주는데 여기서 컨티기어스 세그먼트 같은 문서에서 이어나오는 세그먼트를 사용을 하기도 하고 또 랜덤 다큐먼트에서 샘플링 해오기도 하는 것, 이 1, 2번은 버트랑 완전히 동일합니다. 이 3번은 세그먼트 A에 링크된 문서 중에 하나에서 세그먼트를 B로 가져와 주는 건데요. 이 3번 방식을 추가해서 링크버트 모델은 학습을 하게 됩니다. 트레이닝을 할 때 MLM은 그냥 버트랑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DRP만 설명을 드리자면 DRP는 XA랑 XB 두 개 토큰의 릴레이션을 분류하는 태스크가 됩니다. 릴레이션은 컨티기어스, 랜덤, 링크드 세 가지가 되고요. 이거는 다큐먼트 간의 컨셉이 정말로 이 모델을 사용하면 배워지냐라는 걸 좀 테스트하기 위한 태스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릴레번스랑 이 부분, 링크된 부분이 있는지 파악을 함으로써 얼마나 효과적인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릴레이션을 구체적으로 프레딕션 할 때는 MLM하고 DRP를 단순하게 더해줘서 로스 펑션을 구성해서 프리딕트를 하게 됩니다. 이게 언어 모델 학습 관점에서 볼 때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 방식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그래프 머신러닝 관점에서 이 모델을 보는 거를 논문에서 따로 구성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프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일종이고요. 그래프 관점에서 또 노드 피처 프레딕션, 링크 프레딕션과 관련된 태스크를 수행하게 되는데 노드 피처 프레딕션, 링크 프레딕션 이 두 개 태스크는 그래프의 구조를 배울 수도 있고 내용을 배울 수도 있는 좀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태스크들입니다. 노드 피처 프레딕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 노드가 있을 때 특정한 노드를 마스킹을 해놓고 그 마스킹된 노드랑 연결된 다른 노드들의 정보를 통해서 마스킹한 노드의 정보를 알고자 하는 건데요. 여기선 피처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게 언어 모델에서 지금 쓴 MLM이 사실 세그먼트 A가 세그먼트 B를 통해서 프리딕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노드 피처 프레딕션하고 마찬가지인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되게 된다고 하고요. 링크 프레딕션의 경우에는 두 개의 노드가 주어졌을 때 엣지 타입을 예측하거나 엣지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 예측하는 태스크인데요. 여기 있는 DRP, TPR 태스크 같은 경우에 어, 링크드 되어 있다는 것은 엣지가 존재한다는 게 되고 컨티기어스는 셀프 루프 엣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셀프 루프 엣지는 같은 노드에서 엣지가 나가서 그 노드로 다시 돌아가는 걸 셀프 루프 엣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랜덤한 거는 엣지가 없다. 랜덤한 문석기를 연결되면 엣지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링크 프레딕션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풀 링크를 만들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도 논문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렐러번스, 셀런스, 어, 다이버시티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얘기를 먼저 합니다. 음, 기본적으로 의미적으로 좀 유사한 게 다큐멘트끼리 링크를 만들 때 괜찮은데 relevance 가 전혀 없는 문서끼리 링크가 된 경우는 버트랑 마찬가지다. 컨티기어스나 랜덤 아까 인풋만 쓴 경우는 버트랑 정확히 동일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세멘틱 렐러번스는 타이프 링크나 완전 의미론적 유사성을 잡아내는 메트릭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하이퍼링크가 나중 실험 결과에서 더 좋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셀런스는 진짜 새로 만든 다큐멘트 간의 링크가 정말 유용하거나 새로운 지식을 가져오냐 라는 부분에 대한 거고요. 다이버시티는 여기 디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특정 노드와 연결된
여러 가지 노드들이 있을 때, 그러니까 그 노드랑가 갖고 있는 엣지인 거죠. 그 노드, 다른 노드에서 그 노드로 오는 엣지의 개수가, 어, 들어오는 개수를 인디그르라고 얘기를 하고, 나가는 개수를 아웃디그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깐 앞으로 가서, 여기 B에서 C로 링크가 가고 있는데, B 입장에서는 이, 이 링크가 음, 또 B에서 A로 나가고 있는데, B 아웃디그르는 두 개가 됩니다. 그리고 C 입장에서 B에서 오는 링크 하나, A에서 오는 링크 하나, D에서 오는 링크 하나가 있기 때문에 C 인디그르는 세 개가 됩니다. 음, 네. 근데 이 학습할 때 다이버시티는 왜 넣었냐? 문서가 굉장히 많고 위키 같은 경우는 문서가 정말 많은데 어떤 문서들은 굉장히 많은 문서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라는 단어는 이 문서에 관련된 문서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학습을 할 때 이게 편향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서 어, 그 인디그르가 높아질수록 반비례하게끔 인버스 프로버빌리티를 적용을 해가지고 학습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디그리가 굉장히 많은 문서는 확률적으로 적게 LM 인풋으로 들어가게끔 학습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데이터는 이게 제가 지금 세 개를 해놨는데 여기서 만든 모델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링크버트고 하나는 바이오 링크버트인데요. 링크버트는 제네럴한 도메인에서 사용하기 위한 모델이고 바이오 링크버트는 생물 분야에서 좀 생물이나 의학 분야에서 좀 스페셜 분야에서 사용하기 위한 모델입니다. 어, 버트와 마찬가지로 그냥 제네럴한 분야에서 사용할 거는 위키피디아랑 골퍼스를 썼고요. 바이오링크 버튼은 펀메드를 썼다고 합니다. 이 위키피디아가 하이퍼링크를 추출하기 위해서 위키 익스트랙터라는 걸 써가지고 하이퍼링크를 수집했다고 하고 컨티기어스 랜덤 링크 세그먼트를 동일하게 33%씩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푸코퍼스는 컨티기어스랑 랜덤만 사용을 해서 50%씩 적용을 했다고 하고요. 펀메드 같은 경우에도 스페셜 도메인에 적용될 것도 하이퍼링크된 펀메드 파서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추출을 했고 이 세그먼트는 컨티기어스 랜덤 링크드 세그먼트를 33%씩 동일하게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델을 크게 타이니, 베이스, 라지 이렇게 세 가지 사이즈로 만들었고 이 파라미터는 논문에 굉장히 자세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논문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옵티마이저는 아담 W를 썼고요. 실험 결과인데요. 먼저 QA 태스크에 대해서 버트에 비해서 링커버트가 전부 다 성능을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QA를 보여줬다는 거는 다른 태스크보다 좀 QA 태스크에서 이런 학습 방식이 좀 더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루스코어도 제네럴한 부분에서 링크를 만들어서 학습했을 때 좀 더 높게 나왔다라고 이렇게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솔직히 제가 팀원분들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글루스코어 0.3 차이 나는 게 제가 많이 높은 건지 몰라가지고 이 부분은 좀 의심이 든 소리가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는 링크를 어떻게 만들어줬느냐에 대한 실험인데요. 아까 앞장에서 렐러번스, 셀런스, 다이버시티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해줬는데 좋은 링크의 기준을 얘기를 해줬는데요. 거기에 관한 실험입니다. 그 세 가지가 다 들어간 부분이 첫 번째 그냥 링크버트 타이니인 거고요. 다이버시티를 여기서 적용을 안 해서 많이 나온 문서가 확률적으로 낮게 등장하지 않게끔 그냥 학습을 진행을 했을 때는 이것보다 성능이 조금 낮게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퍼링크를 사용을 하지 않고 TF-IDF 기반으로 아까 탑 K를 5로 잡고 문서를 링크로 만들어서 학습을 했을 때는 하이퍼링크를 적용한 경우보다 성능이 상당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이퍼링크를 완전 랜덤으로 교체한 거 이거는 버트나 거의 마찬가지일 건데요. 그 경우에는 뭐 TF-IDF보다도 조금 더 떨어졌다라고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버트를 통해서 실제로 지식을 배우는 게 맞냐라는 부분에 대한 한 예시인데요. 로든 브라더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퀘스천 앤서링 태스크를 하는 한 핫팟 QA 이그젬플인데요. 음, 이 QA 태스크에서 기존 버트 같은 경우에는 토론토라고 대답을 해가지고 정답이 틀렸었는데, 이거는 직접 다큐멘트 A가 아닌 다큐멘트 B 문서를 참고를 해서 여기 헨리 브릭스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끌어가지고 학습을 했기 때문에 몬트리올에 대한 정보를 가져올 수 있어서 링크버트의 경우에는 몬트리올이라고 정답을 맞췄다라고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은 바이오 링크버트에 대한 스페셜 도메인에 대한 실험인데요. 이것도 5개 태스크에 대해서 전부 그냥 펌메드 버트라는 이 버트를 살짝 변형해서 이 분야 도메인의 스페셜한 모델을 조금 더 이겼다라는 결과를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모델이 굉장히 간단해서 뭔가 개인적으로 구현하거나 실험해 보시기도 좋을 것 같은데, 어, 이게 허깅 페이스에 공개는 모델이 되어 있긴 합니다. 혹시 개인 연구나 뭐 업무에 사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발표 이만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